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살펴볼 인물은 AI 분야, 특히 딥러닝과 컴퓨터 피전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이죠. 안드레이 카카시입니다. 네, 테슬라 자율주행부터 오픈 AI까지 이 분야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의 웹사이트나 여러 강연, 인터뷰 자료들을 좀 모아봤어요. 그걸 바탕으로 카파시가 걸어온 길, 또 그가 AI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테슬라 오토파일럿 같은 실제 적용 사례나 또 AI 학습에 대한 그의 생각들, 이런 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AI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데 분명 흥미로운 단서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카파시는 원래 슬로바키아 출신인데 15살에 캐나다로 갔죠. 아, 그랬군요. 이제 토론토 대학에서 컴퓨터 과학이랑 물리학하고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원에서 석사, 그리고 스탠퍼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지도 교수가 그 유명한 페이페이 리 교수님이고요. 아, 페이페이 리 교수님 밑에서요. 대단하네요. 주로 어떤 연구를 했나요? 그때 자연어 처리랑 컴퓨터 비전, 이 두 분야를 융합하는 연구를 주로 했어요. 이게 또 중요한 지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스탠퍼드에서 직접 딥러닝 강의도 개설했잖아요. CS231N. 아, 맞아요. 그거 정말 유명하죠. 2015년에 처음엔 150명 정도였다는데 네, 근데 2017년엔 750명. 엄청나게 늘었네요. 그러니까요. 당시 딥러닝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보여주는 거죠. 카파시가 워낙 설명을 잘하기도 했고요. 실습 위주로 아주 직관적으로요. 그 경험이 이후 커리어에도 영향을 많이 줬겠네요. 그럼요. 오픈 AI 창립 멤버로도 참여했고 그 다음엔 테슬라 AI 디렉터로 가서 오토파일럿 비전팀을 총괄했죠. 네, 테슬라 시절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요. 그 소프트웨어 2.0 개념 있잖아요. 아, 네. 기존 코드를 신경망으로 대체한다는 거요. 맞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오토파일럿 개발에 어떤 의미였을까요?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였던 것 같은데. 그게 아주 중요한 변화였어요. 뭐랄까, 기존 프로그래밍 방식으로는 현실 세계의 그 복잡한 변수들을 다 처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요? 정지 표지판 하나만 봐도 그렇죠. 그냥 딱 표지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땐 나뭇잎에 가려져 있고 비바람 맞아서 흐릿하고 스티커가 붙어있기도 하고. 아, 심지어 사람이 들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맞아요. 그럼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를 사람이 코드로 다 정의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방대한 데이터를 신경망에 학습시켜서 스스로 규칙을 찾게 만들자는 거죠. 그게 소프트웨어 2.0의 핵심이에요. 와, 듣기만 해도 데이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의 데이터 엔진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데이터 엔진이요? 그건 뭔가요? 실제 도로를 달리는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들이 계속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특히 섀도우 모드라는 게 있는데 섀도우 모드? 네, 현재 시스템이 잘 처리 못하는 어려운 상황들 있잖아요. 아까 말한 가려진 표지판 같은 거, 그런 데이터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회사로 보내는 거죠. 아, 자동으로요? 똑똑하네요. 심지어는 뭐랄까 특정 유형의 어려운 사례만 콕 집어서 찾아내는 작은 탐지 모델을 차에 심어놓고 그 모델이 이거 좀 어렵다 싶으면 관련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기도 하고요. 단순히 정확도 숫자만 높이는 게 아니라 정말 까다로운 실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셋을 만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아주 섬세하게 데이터셋을 관리하는 거죠. 이런 데이터 중심 접근이 그 테슬라가 라이다 없이 카메라만 쓰려는 전략하고도 딱 맞아떨어지네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논란도 꽤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라이다가 더 정확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죠. 근데 카파시는 카메라 이미지로부터 3차원 깊이 정보를 뽑아내는 소위 유사 라이다, 즉 퓨도 라이다 기술이랑 비전 기술만으로도 충분히 라이다 성능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아, 카메라만으로도 3D 정보를요? 네, 학계 연구나 내부 테스트 결과를 보면 그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게 카파시의 입전이었죠. 궁극적인 목표는 입력부터 조향, 가속 같은 제어까지 그냥 하나의 큰 신경망이 다 처리하는 종단간 학습, 엔드-투-엔드 러닝이었고요. 와, 정말 야심찬 목표였네요. 그렇죠. 수많은 인간 운전자들의 주행 데이터가 바로 그 신경망의 학습 교재가 되는 셈이고요. 테슬라 얘기 말고도 카파시가 AI 분야 전체에 기여한 것도 많죠.
오픈 AI 청립 멤버이기도 했고, 맞아요. 그리고 지식을 공유하는데 굉장히 진심인 것 같아요. 블로그도 운영하고 유튜브 채널도 유명하잖아요. 뉴럴 네트워크스 제로 투 히어로. 아, 그거 저도 봤어요. 직접 코딩하면서 설명해 주는 거. 네, 오픈소스 프로젝트도 많이 공개했고요. 컴브넷 JS나 마이크로그렛 같은 거요. 직접 만들어 보면서 원리를 깊게 이해하는 걸 엄청 강조해요. 본인이 그렇게 공부해서 효과를 봤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 인간 벤치마크 이야기도 재밌던데요. 아, 네. 이미지넷 이미지 분류 문제에서 인간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보려고 자기가 직접 테스트에 참여했던 거예요. 네, 특히 개 품종 분류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다고. 맞아요. 자기도 잘 못 맞췄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결국 기계가 인간 성능을 넘어섰을 때 느꼈던 그 놀라움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 AI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일단 지도학습이 정말 크게 성공했고 특히 미리 학습된 모델을 다른 문제에 가져다 쓰는 전이학습의 효과가 생각보다 훨씬 강력했다는 점에 좀 놀랐다고 해요. 아, 전이학습이요? 네. 반면에 라벨 없는 데이터로 스스로 배우는 비지도학습은 생각보다 발전이 좀 더디다고 봤고요. 그렇군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안드레이 카파시는 정말 연구와 실제 적용, 이 둘 사이의 다리 역할을 제대로 했고 또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널리 퍼뜨린 그런 핵심적인 인물이네요. 맞습니다. 그의 경험을 보면 AI가 결국 데이터, 알고리즘, 그리고 컴퓨팅 파워,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실제 문제를 풀어가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당신이 AI 기술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데 정말 중요한 통찰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카파시는 계속해서 기초부터의 깊은 이해를 강조했고 또 최근에는 AI와 교육을 결합한 회사를 새로 시작했잖아요. 네, 유레카 랩스요. 그렇다면 AI 발전의 다음 병목 현상은 과연 뭘까요? 더 뛰어난 알고리즘일까요? 아니면 더 많은 데이터, 더 빠른 컴퓨터? 혹은 이 모든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통찰력, 그리고 교육 그 자체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